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밥이나 떡 제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인싸닥스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응급실의 아주 단골 증상이죠.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라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전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동태전 되게 싫어하신다고. 먹지 않아요. 명절 때는 동태전, 생선가시들이 목에 많이 걸려서 오시고, 또 월드컵이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 주요 운동 경기가 있을 때 다 같이 치맥 있잖아요. 치맥? 그래서 닭뼈들이 그렇게 목에 걸려서 많이 오세요. 근데 목에 생선가시나 닭뼈가 걸렸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죠? 큰 문제 없이 처치하고 난 후에 특이 증상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제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시가 걸렸다고 사람이 죽는다고요? 보통 생선 가시들은 편도나 혀 뿌리 같은 데에 박혀있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상화라는 곳에 박혀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럭 가시? 거의 뼈라고 해야 될 정도로 크죠? 우럭 가시나 닭뼈 같이 좀 부피가 큰 이물질의 경우에는 어디에 박혀있다라기보다는 식도 입구에 걸쳐있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가시 같은 게 걸렸을 때 그냥 뭐 바로 빼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 같은 걸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증상이 생기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가시를 제거하게 된 경우, 그리고 초반에 염증이 미약하게 있었던 경우는 항생제 치료도 필요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지체했을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편도라든지 혀뿌리라든지 이상화에 박혀있는 가시들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식도 입구에 걸쳐있는 이물질의 경우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식도 입구를 지나서 상부식도 괄약근 쪽에 음식물이 끼어있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없고, 심지어 바로 위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발견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음식물은 계속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 상부식도 괄약근 쪽에 끼어있는 음식물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깊게 박혀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식도 점막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심해져서 천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약 먹고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 많잖아. 이게 실제 걸린 건지 아니면 뭐 스쳐 지나간 흔적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건지. 근데 대부분 스쳐 지나간 느낌 때문에 생기지, 발견이 되면 발견하지만 없다 그러면 목에 막 가시 박히고 빼내도 한동안 아프고 이물감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설명을 하거든, 환자한테도. 그래서 2, 3일 지켜보는 거고, 그랬는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고 더 심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이러면 CT나 뭐 이런 걸 찍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보내는 거지. 식도 천공이 발생한다는 건데, 식도 천공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천공 때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종격동염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목에 이물감 정도만 호소하시게 되는데, 증상이 심해지고 이후 발열이 생기거나 호흡이 빨라지거나 맥박이 빨라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천공이나 종격동염이 생기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종격동염이 생기게 되면 치사율이 5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조건 이게 절대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2차례 정도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귀여워. 첫 번째 만났던 분은 감을 먹다가 이제 감씨를 삼키신 거예요. 목이 불편하다고 응급실로 오셨던 분인데, 후두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요 상부 기도 쪽에는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도 아니면 식도로 그 다음에 넘어갈 텐데, 기도로 넘어갔다면 킥킥거리고 뭐 기침을 한다거나 숨이 막힌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겼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목에 이물감만 호소했거든요. 그 다음은 갈 수 있는 곳이 식도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내시경이나 CT를 찍어보셔야 된다라고 권유를 드렸어요. 근데 환자분이 그러면 일단 며칠 지켜보죠, 그냥 거부하시고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5일, 7일 뭐 이 정도 후에 외래에 오셨는데 계속 불편하시다는 거죠. 또 한 번 내시경을 받고 그때도 없었어요, 여전히. 빨리 입원해서 그러면 CT랑 위내시경을 해보자 하고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위내시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상부식도 괄약근 쪽에 이물질이 흘리고 지나간 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거기에 염증이 엄청 심해져서 고름집 정도까지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CT에서도 거기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심하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는 했지만 거기에 이미 염증이 엄청 심했던 거죠. 빨리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하고 했지만 계속 염증이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식도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상태까지 됐어요. 수술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전이가 돼서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검사하실 때 C는 그러면 있었나요? 그 자리에? 당시에는 위내시경 할 때 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식도 점막의 상처 때문에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해서 증상이 계속 남아있고 심했던 거죠. 진짜 무섭네. 그럼 누구한테나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C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가 있는 요양병원에서 계속 헤드리든으로 계시던 환자분이었는데 복숭아 씨를 같이 삼킨 거예요. 그걸 몰랐죠. 본인이 표현하거나 목이 불편하다고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가 들어간지 모른 상태로 한 며칠 더 밥도 먹고 뭐도 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밥도 잘 못 먹고 양이 줄어들고 해서 데리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식도 입구에 정말 꽉 하고 박혀 있었어요. 정말 복숭아 씨 하나 그거예요. 통째로. 복숭아 C는 진짜 엄청 이만하잖아요. 그때가 응급수술로 그래서 결국 그걸 빼냈는데, 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병원에. 얘기만 들었었는데 당연히 입구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포세보로도 빼기도 하거든요. 금방 쏙 빠져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래 있었나 봐요.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 기구들로 걔를 계속 잡아 뜯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 기구가 몇 개가 다 부러졌어. 이거 힘을 못 이겨서. 그래서 최대한 입안으로 빼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돼서 요 경부 쪽으로 접근해서 제거했거든요. 제거해서 보고 나니까 이건 입으로 절대 못 뺐던 거다. 거의 진짜 무슨 식물이 뿌리 내리듯이 안쪽으로 엄청 파고들어서 절대 뺄 수가 없었던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음식물도 그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했겠죠. 그분은 그렇게 꺼내고 나서 다행히 항생제 치료하면서 밥도 잘 먹고 퇴원은 하셨어요. 생선 가시라고 하면은 되게 약해 보이는데 가볍게 넘길 증상은 아니네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태종의 5번째 아드님이 광평대군이란 분인데 그분이 가시가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정확히 어떤 생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생선이었겠죠. 젊은 나이였어요. 그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내시경도 없고 기술이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환자분처럼 식사를 계속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굶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치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목에 가시나 뼈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밥이나 떡 이런 고형식을 꿀떡 하고 삼키면 가시가 걸로 쏙 하면서 같이 이렇게 쏙 내려간다, 그런 시도들을 하시는데 제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내려가면서 다 거기 상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고형식 때문에 더 깊게 박힐 수도 있어요. 금방 볼 수도 있는 것들이 더 깊게 쑥 박히면서 눈으로는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쓸려 내려가면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들은 시도하시면 안 돼요. 나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까운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를 방문을 하셔서 어떤 구조물에 박혀있는지 걸쳐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식도는 사실 이비인후과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비인후과로 가나요? 식도에 걸쳐있든 목에 걸쳐있든 환자분은 그냥 목이 불편하다는 주소 하나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게 되거나 이비인후과로 오시게 되면 우선은 환자분한테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럼 이제 환자분이 찝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면 남자분들 목젖 만져지는 거에 요 아래쪽, 그 아래에 여기 딱딱하게 만져지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윤상연골인데 그 위쪽과 아래쪽으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 위쪽이면 요 목 부분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 아래쪽이면 식도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추정을 하고 진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잔가시들은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명확하게 식도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서 빨리 볼 수 있는 내시경을 먼저 보고, 아무래도 위내시경은 조금 더 인베이시브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쪽 검사를 먼저 하고 이거는 이쪽엔 없는데 환자분이 정말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위내시경이나 CT를 찍읍시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뭐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혹시 뭐 특별한 어떤 예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조심 또 조심하는 거겠죠. 가시가 많은 생선을 발라 먹을 때 좀 주의해서 확인해서 먹는다거나 잘 입안에서 잘 제거하고 꼭꼭 씹어 먹고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노인분들이나 뭐 뇌졸중에 걸린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식도나 기도에 협동 운동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례가 잘 걸린다고 해야겠죠. 음식물을 먹을 때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소량씩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목에 걸린 생선가시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생선을 먹을 때 이게 가시인가? 아닌가? 그냥 삼켜도 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